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고 미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은 김한기 화백의 추상 작품인데요. 왜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비싸게 팔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 첫 번째 미술 이야기입니다. 김한기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는 132억에 팔린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미술품 중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그 중에서 9개가 김한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거의 독보적인 수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라는 작품은 수많은 점들을 화면 전체에 빼곡하게 채운 추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면 점화라는 김한기 화백의 작품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그린 이런 그림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상화라는 개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추상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그리지 않은 그림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형태를 가진 대상을 그린 그림을 구상화라고 하는데요. 19세기에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까지의 모든 그림은 구상화였던 거죠. 19세기에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보다 더 잘 재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미술사는 2차원 평면의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카메라의 발명은 화가들로 하여금 순수 예술의 길로 들어서게 한 거죠. 권력과 종교의 도구로 사용된 화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면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작가의 마음과 정신, 내면을 그린 그림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의 가장 작은 단위인 점, 선, 면, 색깔, 공간, 모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작가의 심상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추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는 작가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무엇을 왜 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감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김한기 작가님은 초기에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그리는 추상화가였습니다. 1933년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한 김한기는 조선의 전통을 잇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의 능선, 하늘, 달, 바람, 구름, 그리고 백자 같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했지만 세계인이 공감하는 미유식과 세계적인 추세의 경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한기 작가님은 서울대 교수에 재직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생활을 뒤로 하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1955년 파리로 훌쩍 떠나게 됩니다. 미술의 중심지였던 그런 파리의 생활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작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 뉴욕으로 다시 한번 떠나게 됩니다. 동양에서 그중에서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예술가는 세계 무대에서 쉽게 성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그의 추상화는 점점 더 심플해지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공통적인 언어를 표현해 결국에는 모든 미사요구를 빼면서 남은 것이 결국에는 본질적인 점으로 추상화를 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의 캔버스에 유화 재료로 그림을 그렸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고 동양의 화선지와 먹의 번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동양 사람,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얇은 천이나 면, 린넨 같은 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동양화에서 수묵화처럼 자연스럽게 종이에서 번지는 먹의 어떤 그런 느낌들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런 재료들이 가장 적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 하나를 찍더라도 점마다 다른 모양으로 번져나가서 그 수십만 개의 점들이 똑같지 않고 점마다 다른 모습을 한 점들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작품은 그런 점들을 2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에 하나하나 찍어 나가게 됩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 또 음과 양이라는 우주적인 원리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딸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향의 밤하늘과 같은 향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 점 한 점 붓으로 찍어나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한기 작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많게는 16시간씩 점을 찍으면서 그림을 완성해 간 걸로도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마치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난 구도자가 그린 그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김한기는 주로 푸른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푸른색은 서양에서는 우울함을 상징하는 색이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시작, 생명의 태동과 같은 그런 색이 푸른색이었습니다. 김한기 작가님의 성공 뒤에는 김향안이라는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작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후원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김향안이라는 동반자가 없었다면 김한기의 성공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에서의 생활과 뉴욕행을 제안한 것도 그녀였으며, 또 김한기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용기를 준 것도 김향안이었습니다. 1974년 김한기가 죽은 이후에도 환기미술관을 설립하고 남편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자 많은 노력과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한기의 작품이 이렇게 비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점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40에서 50년 동안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고민이 마지막 전면점화라는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된 점과, 그리고 작품의 거대한 크기도 예술작품의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또 작고하기 3년 전인 인생 말미에 드디어 완성한 전면점화라는 그 작품의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적인 철학과 동양의 번짐의 기법 같은 것들을 새롭게 사용한 점과, 또 전면점화라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완성되었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서양의 모더니즘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 세계 무대에 일찍 도전해서 세계 무대에도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작품이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미술 이야기를 쉽게 들려주는 콘텐츠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김한기 화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김한기 씨 작품을 보신다면 구매하시거나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